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로봇 운영체제, 로스를 강의하게 된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지식진흥형 메카트로닉스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신승태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비교과 프로그램은 저희 그 인공지능 로봇, 모바일 로봇이나 드론이나 로봇에 관련된 그 저희 동아 특성화 사업 중의 일환으로 제가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네, 로봇 운영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로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로 로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로봇 운영 체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운영 체제에 대한 실습 부분, 사실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어떤 항공권에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것을 도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그 직접 실습을 하는 부분은 동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로봇 운영 체제도 그냥 특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컴퓨터에 그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버추얼 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상 머신을 통해서 우분투 소프트웨어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로스를 까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직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에서 실습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나온 이제 저희가 이번 그 강의 중에서 로봇 운영 체제를 이용해서 로봇팔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에 대한 실습 비중이 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제 연구실 부분에다가 이 로봇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원하시면 소규모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그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오픈 매니플레이터 로봇파를 로스를 통해서 움직여 볼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공간을 좀 꾸미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이나 공지를 할 거고, 우선은 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운영체제, 로봇 운영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용하는 방법, 네, 로봇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네, 로봇 운영 체제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 네,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제가 한 10개 정도의 10회차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나 이런 나중에 스케줄을 확인해 가면서 저의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부분도 실제로 제가 직접 하고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를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동작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는 눈으로만 따라해서는 사실 몸을 잘 안 익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직접 실습 부분을 좀 맡겨야 되는 부분이 좀 죄송스럽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실제로 해보시다가 만약에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강의 부분, 설명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러니까, 과연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뭐냐. 우리가 운영체제를 얘기할 때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네,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면서.
네,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쓰실 때 운영체제를 쓰시죠. 일반적으로 윈도우를 많이 쓰시고, 맥을 쓰시는 분은 이제 맥 OS를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서버나 이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은 리눅스 많이 쓰시죠. 우분투나. 그리고 핸드폰을 쓰실 때, 우리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제 OS가 있죠. 구글에서 나온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에서 나온 OS, iOS 이런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또는 컴퓨터를 이용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컴퓨터 조립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이 부분 되게 잘 아실 텐데, 사실 우리가 조립 PC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정말 회사도 많고 성능도 다양하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잘 아시지 못하는 그런 쪽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고, 이게 맞는 건지 뭐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양하고, 회사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성능도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윈도우를 많이 쓰니까 윈도우를 예를 들게요. 윈도우라는 하나의 운영체제를 통해서 이 다양한 부품들이 다 종합이 되죠. 그러니까 운영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그 윈도우를 쓰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하드웨어가 어떤 걸 쓰고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속도가 있고 뭐 이런 정기적인 이런 신호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하나도 없죠. 드라이버만 깔면 우리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GPU를 써서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 블루투스로도 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운영체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한글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하드웨어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만드시는 거죠. 뭐 하나도 모르신다는 거는 좀 과장될 수도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실 때 이 하드웨어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고 꼭 램은 뭐 8기가의 삼성 걸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는 않으시잖아요. 대략 뭐 이 프로그램 돌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가 관장 사양이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만 더 신경을 써서 좋은 그리고 이쁘고 깔끔한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재밌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드웨어 특히 뭐 게임을 하다 보면 하드웨어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뭐 CPU도 그렇고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그럼 게임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이런 게임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GPU나 뭐 램이라든지 아니면 CPU를 이런 거를 또 만드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게 분업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를 결합해주고 그거를 우리가 어, 세세한 내용 없이 그러니까 세세하게 알 필요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뭐 램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8기가짜리가 있을 수 있고 16기가짜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쓰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냥 윈도우에서 프로그램 돌릴 때 8기가냐 16기가냐 뭐 특별히 다르게 하는 건 없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드웨어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그 그러니까 램은 뭐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필요한 거고 하드는 뭐 파일 저장할 때 필요한 거고 이런 정도의 추상화된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 윈도우를 사용하고 어떤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운영체제가 해주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운영체제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도 우리 배터리를 사용할 때 배터리 전압 용량이 틀릴 수도 있고 카메라도 하나를 쓰느냐 두 개를 쓰느냐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그 액정도 사실은 LCD를 쓰냐 뭐 OLED를 쓰냐 세부적으로 또 틀린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 구글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iOS에서 통합적으로 하드웨어를 추상화해서 사용을 해서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고
그러면 그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우리가 약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이 앱, 뭐 핸드폰 앱이라고 그러죠. 앱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즘 강의 준비하면서 많이 쓰는 앱이 그 구글 노트라고, 네, 그 아이패드에서 쓰는 그 앱인데, 그 앱이 뭐 필기하고 이럴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쓰는 거. 네, 여러분들 딴 거 쓰셔도 돼요. 네. 하여튼 뭐 그건 사족이었고,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떤 운영체제에서 돌아갈 거라는 것만 알면 되지, 하드웨어가 어떻고,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돌아갈 건지, 아이패드에서 돌아갈 건지, 아이패드 프로에서 돌아갈 건지에 대한 고려를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할 때 메인 타픽, 그 메인 쟁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운영체제라는 거죠. 그냥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그 중간에 어떤 운영체제,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그 OS, 맥 OS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중간 다이리 역할을 해주면서 되게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쓰는 복합체인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분업해서 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드웨어를 개발하시는 분,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 이렇게 분업을 통해서 더 전문성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드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하고 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하드웨어 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하면 그분들이 그 부분에서 더 전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 서비스나 아니면 그 제품의 퀄리티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가격은 더 싸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는 어떤 규약을 통해서 다양한 하드웨어를 하나로 뭉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뭉치는 약간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요 환경, 이 생태계 안에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돌 수 있게끔, 네, 이런 게 이제 그 운영체제고,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운영체제를 통해서 가져온 변화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의 인터페이스를 통합을 해요. 왜냐면 운영체제에서 나는, 그러니까 몸집이 큰 운영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든지, 거기서 이제 많은 유저들이 이제 윈도우를 쓰게 되면 윈도우를 만드는 회사에서 나는 이런 하드웨어 규격을 우리 이렇게 만들자라고 발언권이 커지겠죠? 그러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 이렇게 하자. 윈도우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규격들이 통합이 되겠죠? 뭐, 이런 걸 할 때 뭐, 그러니까 MS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회의를 통하고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어떤 기구에서 규격을 우리가 IEEE 뭐 이런 규격이 ISO, 죄송해요. 네, IEEE는 그 저널 이름이고 ISO라는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 규격들에서 PC에서는 하드웨어 통신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를 통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추상화를 통해서 상위 소프트웨어가 램이 8기가인지 9기가인지 뭐 상관 안 하고, 램이 삼성 건지 아니면 하이닉스 건지 구분 안 하고 쓸 수 있게, 뭐 이런 통합적인 규격화 모듈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써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성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랑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부분을 분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더 높은 만족도를 위해서 서비스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운영체제라는 것이 컴퓨터나 핸드폰의 이런 생태계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통합이나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로봇 운영체제라는 건 어떤 걸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로봇 운영체제는 사실은 여태까지 되게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오픈소스, 여러분들 오픈소스라고 하면 리눅스가 오픈소스죠. 안드로이드 오픈소스고, 그 말은 이제 소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클로즈 소스는 어떤 특별한 몇 개 회사들이 그 소스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제품만 이제 그 제공하는, 그러니까 윈도우가 가장 대표적인 클로즈 소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회사에서 이런 그 로봇 운영 체제에 대해서 어, 개발을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 여러분들이 조금씩 뭉쳐지고 하면서, 특히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그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로스라는 것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고, 점점 그러니까 쓰여지는 그 회사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되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로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배우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로봇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PC나 핸드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그 하드웨어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분업, 그러면서 두 개의 그 인터페이스의 규격이나 이런 거를 확립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 사이에서, 사실 예전에 로봇 같은 경우는 각자 회사에서 알아서 자기만의 부품, 자기만의 규격들을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호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 로봇을 만드는 뭐 회사라든지 학교에서 자기만의 로봇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하드웨어를 만들고 컨트롤러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서 사용될 때 한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드웨어도 뭐 주문 제작하고 뭐 만들다 보니까 뭐 다시 고장나서 바꾸려면 비싸고, 아니면 버전이 안 맞아서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런 하드웨어들이 모듈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분리되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 없이도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로봇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어떤 경로로 갈 건지, 뭐 이런 거를 쓴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로봇 팔이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개발을 하게 되고, 로봇 하드웨어, 뭐 모터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따로 또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게 되고, 그러면 통합해서 하시는 분들은 규격에 맞고 추상화되고, 뭐 이런 것들 모듈화되면서 점점 좀 편하게 분업이 되면서 로봇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한 가지 큰그 이점 중에 하나가,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규격화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되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실 로봇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냥 컴퓨터, 전자, 기계, 되게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학문이고 시스템이거든요. 로봇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지식도 있지만, 그거를 모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자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할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우리가 슬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청소기가 이제 모르는 집에 가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자기 위치에서 안방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맵을 그리는 거를 우리가 슬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그 분야마다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뭐 센서들도 뭐 레이저를 이용한 라이다를 쓰느냐, 아니면 그냥 카메라를 쓰느냐,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한 기업에서, 또 아니면 하드웨어를 같이 하시는 분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하시는 인력들이 이런 규격화된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서 더 하드웨어 없이 여러분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팔 수도 있고, 뭐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늘어나면서 유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당연히 증가가 될 거고요. 이러면서 점점 분업을 통해서 로봇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로봇 운영 체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실 옛날부터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계속 개발되어 왔습니다.
네, 이런 로봇 OS.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PC에서 느꼈던, 사실 여러분들은 안 써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MS-DOS를 썼었거든요.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 MS-DOS. 그러니까 윈도우 3.1, 윈도우 95.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까지 나온 거고, 핸드폰도 옛날에 2G 폰으로 보시면 LG나 삼성마다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틀렸어요. 뭐 삼성 같은 얘는 천지인이라고 해서 뭐 요즘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천지인 뭐 이런 키패드들 삼성 폰에서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이런 개별적인 OS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의 iOS 등이 나오게 됐죠. 근데 구글에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되게 느리고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하드웨어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점점 그런 것도 없어지고 우리가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안드로이드나. 그거랑 같이 로봇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로봇 운영체제도 되게 비슷한 그런 단계를 밟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로봇이 다양해지고 개인과 소통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개인형 로봇이라고 하면 청소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에서 안내해주는 그런 로봇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배달해주는 로봇이 좀 개발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 뭐 지금은 이제 로스가 조금 속도가 느리고 뭐 이렇게 됐더라도 만약에 하드웨어가 개발이 되고 점점 그 운영체제가 또 개발이 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커버해 나가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로봇을 공부하고 하는 엔지니어나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로봇 운영체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체제 이용해서 어떻게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공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로봇 운영 체제인 로스, 로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운영 체제, 로스. 이제 앞으로 저희 로스라고 얘기할게요. 로스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로스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냥 잠깐 따온 건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로스는 오픈 소스고, 그리고 네, 보이시죠? 그리고 메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메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하드웨어에 필요한 드라이버, 업스트랙션은 무슨 추상화 관련된 건데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위에 로봇과 관련된 툴, 라이브러리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메타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메타 운영 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나 맥 OS나랑은 조금 틀려요. 맥 OS나 이런 거는 사실 이것들도 다 어떤 다양한 라이브러리랑 드라이버랑 모아놓고 그거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다가 어떤 글을 쓰고 할 때 그런 것도 다 운영체제에서 관리하고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그러니까 뭐 램이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조작하는 것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특히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하지만 로스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운영체제 윈도우 아니면 리눅스 요 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다양한 로봇과 관련된 툴이나 라이브러리, 그리고 로봇 하드웨어들, 뭐 센서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드라이버들이 포함되어 있는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어, 잠깐 메타 운영체제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런 얘기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로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다양한 툴들, 여기 나오는 다양한 툴들, 다양한 드라이버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이런 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뭐 알고리즘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로봇 관련된 체계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필요한 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드라는 거랑 뭐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운영체제 뒷부분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어떤 그 로봇 OS, 그 로스는 그 노드, 프로세스거든요. 그 프로그램 A, 프로그램 B가 어떤 메시지 교환, 통신을 통해서 어떤 센서 값을 전달받고 아니면 모터를 움직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나눠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그런 센서들을 처리하고 모터를 움직이고 하다 보면 이런 그 커맨드만 글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각화, 실제로 카메라를 쓸 때 카메라 입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툴들, 뭐 그리고 우리가 그 로봇을 하다 보면 로봇 하드웨어가 없어도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로봇이 실제 있는 것보다는 그냥 컴퓨터상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로봇 알고리즘의 성능이나 개발을 하는 게 좋은데, 이런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해 준다든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센서 처리 방법, 그리고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그 로스는 뭐 윈도우나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이런 운영체제랑은 조금 달라요. 뭐 그래서 우리가 메타 운영체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여기서 로봇 OS에서 이제 얘기하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떤 정확한 용어라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어떤 그 관리를 해주는 걸 모아놓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집단, 프로그램 집합체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툴, 뭐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모아져 있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전통적인 운영체제, 그러니까 윈도우, 리눅스, 뭐 안드로이드 이런 거랑은 좀 다르고요. 그런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로봇 관리에 필요한 메시지 통신 방법, 알고리즘, 로봇 움직임에 관련된 알고리즘, 뭐 그리고 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툴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 패키지. 그래서 여러 개가 모아졌다고 해서 메타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메타 운영 체제, 우리 OS, 그러니까 로스는 그 리눅스에서 리눅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뭐 안드로이드 이런 데에서 그 작동을 하고, 그 메타 운영 체제는 이제 그 센서 입력과 그리고 로봇과 상위 프로그램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서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게 해주는, 그런 필요한 리소스들을 주고받게 해주는 그런 어,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로스는 이제 리눅스 베이스, 특히 뭐 오븐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다루는 로스 1은 그 리눅스 베이스에서 더 잘 돌아가고요. 근데 이번에 로스 2가 나오면서 로스 2에서는 이제 윈도우나 그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서도 더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개발이 됐지만, 우리가 이번에 다룰 내용은 로스 버전 1이고요. 그리고 버전 1을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버전 2 하면서 많은 좋은 기능들이 생겼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또 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2는 릴리즈는 됐는데 계속 또 개발이 보완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가 일단 오픈돼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로스 1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 로스 시스템은 그러니까 오븐투라든지 안드로이드라든지 뭐 아두이노 같은 어떤 플랫폼 그 운영체제 위에 올라가서 실행을 하면서 로봇과 어플리케이션은 이게 상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센서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통신을 통해서 다른 디바이스들 간에서 통신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보내고 하면서 로봇을 움직일 수 있게끔 다양한 플랫폼에서 하드웨어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플랫폼 운영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로스가 들어가 있던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존 운영체제를 우리가 쓰고 로스는 이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 리눅스 로스 버전 1은 리눅스에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근데 뭐그 외에도 안드로이드라든지 윈도우에서도 그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로스2에서는 이제 뭐 우분투, 리눅스, 그러니까 리눅스 그리고 맥OS, 뭐 윈도우 모든 데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진짜 정말 다양한 커맨드 툴들이 이제 로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보시면 로스 뭐뭐뭐, 로스 뭐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로스에서 제공되는 툴인데 로스 CPP는 이제 로스 로봇 프로그램을 C++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로스 PY는 파이썬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랭귀지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무빗이는 이제 나중에 로봇 컨트롤한테 좀 배울 텐데 뭐 이런 거 외에도 그 동작과 관련된 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주는 다양한 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시기에는 힘들고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일단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테스트해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적인 프로젝트나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뭘 만들고 싶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더 공부를 해서 그 매뉴얼을 읽거나 그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놓으면 이런 이 기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놓으면 다른 것들을 응용해서 쓰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툴로 이제 로스가 구현이 되어 있고 현재 봤을 때는 뭐가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둘씩 배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로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그 로스는 통신 기반입니다. 그 통신을 통해서 A라는 프로그램하고 B라는 프로그램을 이어주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정보를 교환을 합니다. 뭐 A라는 프로그램은 카메라에 그 영상 센서를 계속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B라는 프로그램은 영상을 받아서 사람 얼굴을 인식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C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사람 얼굴 인식한 걸 가지고 모터 방향을 뭐 움직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문을 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 B, C라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엄청 큰 덩치가 큰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요 로스에서는 이 프로그램 하나를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프로세스는 작은 프로세스들이 이제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우리가 말하는 노드들 간의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네,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파싱 한다는 게 뭐 A에서 B로 보내고 B에서 C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로스에서 알아서 처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A라는 프로그램만 만들면 그거를 로스를 이용하면 로스가 알아서 이 메시지를 처리해주고 뭐 기록하고 재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C++, 뭐 파이썬, 뭐 자바, 뭐 다양한 것들을 사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편한 그 언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번 예제에서는 C++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C++를 사용한 예제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저 파이썬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구현을 해서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한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이제 로봇과 관련된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로봇에 관련된 표준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로봇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대표적이겠죠. 카메라든지 그 IMU 센서, 그게 관성 센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각도, 3차원 공간상의 각도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라든지 레이저를 이용한 거리 센서,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 메시지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로봇 기구학,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획가시면 기구학을 기하학이라고 되어 있죠. 죄송해요. 근데 뭐 기구학, 기하학 뭐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그 좌표를 3차원 공간상에서 변화하는 거. TF가 이제 트랜스폼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F 매트릭스를 제공해서 3차원상에서 회전 변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문서들, 로봇에 관련된 문서들도 있고, 센서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로봇이 어떤 위치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비게이션, 이런 라이브러리도 많이 되어 있고, 팔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매니플레이션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구학, 역기구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로봇을 만지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1부터 10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했으면 이제는 1부터 10 중에 한 부분은 몰라도 만들 수 있고, 특히 만약에 중에 한 부분, 그냥 5라는 부분에만 뭔가 자기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알고리즘 개발하고 싶으면 그것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이라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로봇이 다양한 개발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로스는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이라고 해서 그냥 터널에, 옛날에 그 MS-DOS에서 치는 것처럼 터널에다 어떤 명령어를 치고 그게 실행되는 식으로, 리눅스 오븐툴을 한번 여러분이 써보신 기회가 있으면 잘 아실 텐데, 그런 커맨드 라인 툴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그 RViz, 그러니까 로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약자인데, RViz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시각화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툴들도 있고, RQT라고 해서 이제 커맨드 라인 툴만 있는데 그 그래픽, GUI 기반의 어떤 툴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개발하기 필요한 이런 툴들도 있고, 그 가지보라고 그 3차원 공간상에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런 가상의 로봇이 어떤 그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로봇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만약에 로봇이 움직이다가 넘어지면 로봇이 고장나잖아요. 네, 그럼 또 그 고치려면 또 한참 걸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상 상황에서,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움직이는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게 되는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도와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가지보라는 툴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로스라는 거 안에 제공이 되어집니다. 이런 다양한 그 툴들, 그 라이브러리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로스라는 메타 운영 체제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로봇을 제어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로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용하는 환경은 우선 윈도우 10 환경 외에 그 버추얼 박스라는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주는 툴을 이용해서 거기다 우분투를 갑니다. 우분투는 리눅스 중에 하나고, 특히 우분투의 데스크탑 버전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분투 버전은 커널 버전은 20.04고요. 그리고 제가 설치한 로스의 버전은 그 노에틱이라는 버전입니다. 그 다양한 버전들이 나오는데 제가 사용한 교재는 이제 키네틱이라는 거를 사용했는데, 제가 지금 최신으로 나온 거 보니까 노에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최신이길래 그거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로스 설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버추얼 박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치시면 버추얼 박스를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버추얼 박스에다가 하드디스크랑 램이나 이런 거 설정을 해서 가상의 그 운영체제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 그 환경 위에 우분투 20.04 버전을 깔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깔린 버전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 환경 안에서 이제 로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분투 설치, 그러니까 그 로스 노에틱 버전을 이제 우분투에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요 자세한 내용은 요 링크를 따라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로스 코드나 이런 걸 관련해서 그 IAD 툴을 쓸 부분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코드라는 무료 버전입니다. 에디터 버전, 에디터,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설치하는 방법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웹사이트에 나오는 걸 간략하게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로스의 노에틱 설치를 위해서는 한 네 가지 스텝이 이제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소스 리스트를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키를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로스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환경 설정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제가 지금 가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로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분투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눅스 버전에 대해서 잘 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만 네, 설치를 할 때 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간편 설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요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 기본적인 어느 슬라이드를 제공을 받으면서 참조하고 있는 책이 이제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ROS 네, ROS 로봇 프로그램이라는 책을 표윤석 박사님이 지은 책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표윤석 박사님이 활동하시고 있는 오로카라는 이제 네이버 카페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이 로스를 간편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파일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나온 네오틱 그 로스랑 그 우분투 20.04 2004라고 예. 그 버전에 맞게끔 설치하게끔, 그리고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수정해서 올려놓은 스크립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GitHub라고 해가지고 그 온라인상에 우리가 어떤 코드나 이런 거를 공유하고 같이 작업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어,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GitHub에다가 제가 지금 제 아이디가 널리지 뭐 인텔리전스라고 되어 있고 로스 로보 매니플레이터,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이 비교과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묶기 위한 프로젝트로 그 저장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올려 있는 코드 중에서 로스 노에틱 인스톨 sh는 이제 리눅스 상에서 스크립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그런 스크립트. 그거를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wget이라는 게 리눅스에서 제공되는 커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웹사이트에 있는 온라인상에 있는 소스 코드를 받아서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뒤에 보면 실행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하나에 적혀 있는, 그래서 요거를 다 갖다가 윈도우 터미널에서, 그러니까 우분투에 있는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면 알아서
이 소스 코드를 온라인에서 다운받고 그리고 로스를 설치해주는 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네, 이 부분을 동영상을 동영상이죠. 네, 요 동영상은 이제 각각 스텝별로 하는 거를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실게요. 네, 지금 작게 보시면 네, 지금 우분투에서 터미널을 열고선 각 스텝에 있는 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로스를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설치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과정이 다 끝날 때마다 계속 뭐 다음 단계를 해주고 또 해주고 하면서 설치를 완료를 합니다. 기니까 뭐 다 보여드리진 않고 넘기면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그리고 다 끝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설치 과정 복잡한 스텝을 미리 치셔도 되는데 좀 더 상황에 맞게 이제 간편 설치로 하나의 스크립트를 만드는 게 이 버전이고 이걸 보시면 터미널에서 지금 요 긴 파일을 그냥 붙여넣기 해서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암호를 물어보고 암호를 설정을 그러니까 입력을 해주면 그 아까 이전에 했던 단계랑 똑같은 단계들을 이제 실행합니다. 근데 제가 요 간편 설치에는 좀 더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뭐 설정하고 세팅한 부분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한 번에 간편하게 설치를 요 방법을 통해서 설치하시면 네, 문제없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근데 간혹 어떤 환경마다 좀 다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는 에러가 나오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오랜 기간, 그러니까 그 로스도 한 용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한 몇십 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방법으로 컴플리트 됐다는 식으로 해서 모든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네, 여기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제가 온라인에 올렸던 로스 노아틱 인스톨 스크립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텝마다 이제 어떤 걸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여기서 말했던 네 단계 소스 리스트 설정, 키 설정, 뭐 노에틱 설정하는 부분들이 다 요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들 필요한 부분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설치해보고 싶으시면 간편 설치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거 설치하고 나시면 이제 바로 로스가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비교과정에서 쓸 툴 중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쓸 건데 이것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위에 sudo snap install 뭐 이 커맨드를 쓰시면 설치가 됩니다. sudo라는 거는 이제 관리자 권한을 주는 프로세스란 명령어라는 뜻이고 snap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똑같이 온라인에 있는 어떤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커맨드를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하면 암호를 물어보고 암호가 맞으면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다운로드를 이제 하고 있고 다운로드가 되면서 빨리 설치가 되죠. 진행해서 네, 설치가 되고 나면 실행을 네, 프로그램이 인스톨이 되고 그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고 네, 편한 환경에서 우리가 코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OS가 설치가 되고 나면 과연 이게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의 동작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스를 설치를 하면 터틀sim이라는 패키지가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로스 안에 있는 많은 라이브러리나 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툴을 이제 저희가 실행을 시켜서 이게 문제없이 로스가 설치가 됐으면 뭐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고, 그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로스가 잘 설치가 됐구나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요 네 가지 커맨드를 여기 보여주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동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 테스트를 네, 진행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터치심이라는 이 패키지를 테스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차후에 그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로스가 어떻게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하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 터틀심이라는 것을 예제로 해서 그러니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터틀심이 실행이 되고 하는지를 테스트 해보는 거고, 그걸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네, 로스를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고 실제로 그 가상 환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보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로봇 운영 체제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강의 중에서 나왔던 내용이 터틀심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게 로스 시스템이 잘 구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그게 잘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 터틀심은 그냥 그 화면상에 이제 거북이가 한 마리 나오고,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로봇 그 거북이를 전진 아니면 방향 전환 이런 거를 해보는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추후에 강의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는 그냥 단지 로스가 우리가 설치가 제대로 됐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리눅스 제가 이번에는 그 버추얼 박스라는 그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거기다 우분투를 깔고 거기다가 제가 로스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진행이 되지만 우리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간단한 한 구절, 좀 길긴 하지만 그 문장을 실행을 함으로써 이제 로스가 진행되는 거를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 문제 없이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중간에 이제 과정 속에서 뭐 오류라든지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다 설치가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동작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우선 리눅스 상에서 우선 이렇게 터미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깐 터미널에 보면 버추얼박스라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가상 환경 통해서 이제 제가 우분투를 깐 거고요. 우선 로스 시스템은 뒤에서도 나중에 로스의 기본 기초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는 로스 코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리눅스상에서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윈도우에서 프로그램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게 실행을 해야 되고, 보시면 지금 실행이 돼서 문제 없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started core service 하면서 계속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이게 계속 떠 있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된 거고, 만약에 실행이 잘 안 됐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컨트롤 C를 눌러서 이제 중지를 시킨 건데, 만약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실행이 안 됐으면 다시 이런 프롬프트 달러 표시 다음에 프롬프트가 깜빡이면서 어떤 에러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 가상 머신에는 로스 로봇 운영 체제가 제대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문제없이 실행이 되고요. 로스 코어가. 그리고 여기 이제 실행을 놔주면 되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이름이 노에틱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발음이 노에틱. 이 이제 저희가 설치한 버전이고요. 그리고 버전이 나오고 지금 로컬호스트에 12311 포트로 지금 설정이 됐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표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PID, 프로세스 ID가 4348이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꼭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할 프로그램을 새로운 윈도우에다가, 그러니까 새로운 터미널에다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실행 내용은, 우선은, 네, 저희 두 번째 커맨드인 로스 런을 이용해서 터틀심 노드,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요 터치신 노드가 실행이 되면서 몇 가지 커맨드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 나오면서 옆에 창이 떴죠. 이 창에 보시면, 네, 안에 요게 거북이죠. 네, 거북이가 나오는 창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네, 우선은 그러니까 터치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연결이 된 거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이거를 움직여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더 띄워야 됩니다. 프로세스를. 그 프로세스 이름은 또,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스런 터트싱 터 텔레오퍼 키 텔레오퍼레이션 키 이런 느낌 뜻인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시면 이제 요 메시지가 간단히 키보드에서 뭘 읽는다 이렇게 나오고 에로 키,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터틀봇을 움직여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Q를 누르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키보드를 누르기 전에 네, 키보드 먼저 누르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키보드 위에 거를 누릅니다. 앞으로 가죠. 왼쪽 방향을 누를게요. 네, 왼쪽으로 돌죠. 다시 앞으로 가고, 다시, 이번 오른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뒤로. 네, 요 키보드 눌린 거에 따라서 이제 속도 명령이 이제 요 터틀심이란 곳에 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거북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왼쪽으로 계속 돌고 있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돌고 있고. 네.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 움직이죠. 네, 지금 로스가 잘 설치가 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런 건 사실, 여러분들 가상머신 깔아서 컴퓨터를 돌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저희, 네, 오픈 매니플레이터가 설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더 얘기 나온 게, 네, 로스런 RQT 그래프라고 명어가 있습니다. 이 RQT가 네, 로스 QT가 이제 오븐트 상에서 약간 그래피컬 툴을 만드는 약간 많이 쓰이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 모아져 있는. 그래서 RQT가 나중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내에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 로스라는 운영 체제는 여러 가지 툴이나 라이브러리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냥 로봇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걸 개발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툴을 몇 가지 이렇게 조합해 놓은 건데 그 중에 하나 툴이 RQT고요. 그 RQT는 뭔가 시각화하는 거에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피컬 GUI에 관련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런. 역시 잘못 썼네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런 그래프,
GUI 이런 걸 GUI 창이라고 그러죠. GUI 창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피컬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RViz라고 해서 ROS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뭐 이런 거의 약자인데, 그거랑은 그 툴은 이제 센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그냥 뭐 숫자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시각화해 주는 그런 툴이고요. 이거는 RQT는 이제 모든 윈도우 창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뭔가 그 로스 시스템을 우리가 저 시각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터틀심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지금 어, 노드 또는 메시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시각화해주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차후 설명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걸 실행을 해보면서 저희가 지금 로스가 제대로 설치됐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집에서 해보시다 보면 이런 이 터치심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아마 어떤 문제든지 그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뜻하니까 네, 그 부분을 고친 다음에 다시 설치를 제대로 하시면 네, 제대로 이 터치심이 제대로 동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프로그램을 끌 때는 제가 아까 보셨던 키보드로 움직이는 요거는 이제 Q를 누르면 알아서 이제 프로그램 나가게끔 프로그램 돼 있어서 Q를 눌러서 이제 껐고요. 네, 그리고 이 터치심도 제가 네, 터널을 끄면서 네, 끄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로스를 설치를 해봤고 로스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 버추얼 박스나 이런 거는 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에서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중에 네, 그 연구실에 여러분들이 잠깐 오셔서 해볼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이 되면 네, 다른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네, 와서 시간을 잡고 와서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과에서 사용하는 그 엑셀,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뭐, 기본이 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로카라든지 아니면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로, 이 교재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교재에서 그 소스나 이런 것들은 교재에서 나온 거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싶으시면,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